안녕하세요 여러분, 농사짓는 다이버입니다. 오늘은 농다의 다이빙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1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이후로 이제 제가 다이빙을 강사까지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해요. 먼저 시작하고 싶은 거는 다이빙 마스터 때에 대한 부담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마스터 전에 레스큐 다이버까지는 그냥 저도 펀다이빙 하면서 재밌게 놀러 다녔어요. 근데 마스터를 하면서 아닐라오에서 다이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이딩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번 했던 사이트들이고 하다 보니까 뭐 가이딩은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첫 가이딩이 생각나요. 늘 들어가던 바다인데 되게 새로운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가이드들이 이제 길을 안내해주면은 이것저것 보면서 다녔는데, 처음에 다이빙을 딱 들어가니까, 가이딩을 하면서 들어가니까 내 뒤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잘못된 곳에서 출수를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많은 걸 보여주고 싶은데 혹시 생물이 없거나 못 찾으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나중 얘기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못 오면 어떡하지라는 거에 있어서 막 가이딩을 너무 막 빨리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동하면 어디지? 여기서 이동하면 어디지? 그렇게 길을 찾는 거에 급급해서 선두랑 후미랑 이렇게 거리의 차이도 좀 나고, 그리고 이제 쫓아오시는 분들은 자기 핀킥보다 더 힘들게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그렇게 가이딩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일단은 올라오고 나서 제대로 출수했구나, 그런 안도감도 들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로그북을 쓰면서 하루를 반성했죠. 정말 길 찾기에 급급했구나. 제대로 된 가이딩은 서두르지 않고 그 포인트의 매력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가이딩을 하는 것이 잘하는 가이딩이구나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사람들의 질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이브 마스터까지 되기 위해서 물론 다이빙 기본적인 소양은 갖춰야 돼요. 이론도 공부해야 되고 하지만 오픈워터나 아니면 다이빙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다이브 마스터 정도 되면 모든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게 맞는데, 또 모른다고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냥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그 마스터의 부담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봤고요. 이제 강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교육 일정을 예상을 하진 않았었어요. 일정을 잡아서 계획된 대로 하진 않았고, 마침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시마스 코리아에서 강사 교육을 한다고 그거를 필리핀에 계신 선배님이 이제 알려주셨어요. 너 간 김에 강사 교육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선택한 기준이 있었어요. 제가 뭐 전업 강사를 할 생각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강사 시험을 보기 위한 교육 비용도 저한테는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단체랑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좀 경제적인 가격이었고, 그리고 단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들어보지 못한 단체가 아니고 메이저 단체라고 생각되는 기준이 있어요, 저한테. 서로 다른 나라 간의 상호 간의 조약이라든가 아니면 ISO에서 서로 인정하는 그런 협회들이 있어요. 거기서 인정하는 강사면 되겠구나 싶어서 시험을 받고 여기에서 운 좋게 이제 합격을 한번 했어요. 강사 시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강사 보고 나서 한 몇 개월 뒤에 조금 그 실기 규정이 바뀌긴 했는데,
일주일 동안 오전에는 이론을 이수를 하고 오후에는 실습 위주로 했는데 굉장히 피로가 누적돼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시마스 강사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서킷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어갖고 스코어 베일하우스 뭐 이런 것처럼 뭐 조금 다른 단체에서 안 하는 것들도 좀 체력적인 그런 강인한 강사를 만들기 위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쨌든 운 좋게 무사히 잘 마치고 강사가 됐습니다. 강사가 강사 기본 소양으로 알고 있어야 될 이론은 알고 있는 게 맞지만 뭐 업데이트도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강사가 무조건 낫다 이것보다 뭐 어드밴스 다이버, 레스큐 다이버 하시면서 다이빙에 관심이 많으셔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질문을 받아줄 수 있는 강사가 되는 것이 제일 좋고,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의 질문이 그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조금 자기가 버겁다 싶으면은 같이 좀 찾아서 공부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강사가 저는 되고 싶습니다. 네. 다이빙 강사가 되고 나서 다이빙은 굉장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그냥 정말 뭐 구구장창 저 좋차고 하는 다이빙이었다면 지금은 뭐 책임감이 일단 제일 크고 즐기는 다이빙보다 안전하고 교육하는 다이빙이기 때문에 조금 다이빙의 색깔이 달라졌어요. 물론 다이빙 자체는 다이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저도 바다도 보고 막 바다를 보면 아직도 설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다이빙을 모르시는 분들을 바다에 데리고 제가 케어하면서 다이버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보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냥 부담감을 극복하고 보람이 있으니까 강사 생활을 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빙을 하는 기간 동안에 크다면 큰 사건, 다이빙을 못할 뻔한 일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스쿠버를 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명을 하면서 조금 사고가 났었습니다. 자명이라고 하면 그 물속에서 이제 숨 참고 수영하는 거죠. 그거를 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이랑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리다이빙을 하고는 싶은데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스쿠버 다이빙 교육을 받으면 얕은 물에서 기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때 자명을 하면서 숨을 오래 참고 자명을 하면서 한 50m 자명을 하고 턴을 해서 가던 찰나에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저는 4일 동안 혼수 상태였고, 그리고 병원 신세를 한 달 동안 졌어요. 중환자 응급실 가서 중환자실에서 2주 있다가 일반 병실로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주의해서 안전 수칙을 지켰더라면은 조금 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제 잘못이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은 익사가 나거나 이제 숨을 못 쉬게 됐을 때 4분 안에 해결을 봐야 돼요. 4분을 넘어서 이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사가 진행이 돼요. 그렇게 되면 뭐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좀 문제가 커집니다. 근데 다행히도 뭐 4분 안에 이제 구조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CPR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잘 건강히 살아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나왔을 때 처음 상태는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물을 좋아했고 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자명을 조금 주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생분들 중에서 이제 프리다이빙을 물어보시거나 자명을 좀 물어보시면 저는 굉장히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뭐 하지 마라, 뭐 위험하다, 무조건 위험하다가 아니라 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쪽 규정을 따라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면은 위험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와 같은 케이스가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프리다이빙을 하다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쪽도 뭐 레스큐 과정도 있고 조치를 블랙아웃에 대한 조치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죠. 잘 지금 살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버디들이 다이빙 시스템을 갖고 했다 자기 파트너가 그런 사고가 난다면은 이게 그 실질적인 레스큐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잘못되면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좋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좋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프리다이빙 레벨로 봤을 때 그냥 예전에 했던 기록을 보자면은 저도 프리다이빙을 어느 정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가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조심을 하게 됩니다. 뭐 더 깊은 얘기는 궁금하신 분들 따로 나중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병원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나와갖고 그때는 뭐 목욕탕도 못 가게 했었어요. 집에서 물만 있으면 가지도 못하게 했었는데, 그랬는데 스스로 이제 궁금한 거예요. 내가 아무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내가 물을 무서워했나? 물이 무서울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장비를 챙겨서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다이빙을 했죠. 그렇게 오랜만도 아니면 몇 달 후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은 거죠, 바다가, 물이. 그리고 또 스쿠버 장비가 있었으면 나지 않았을 사고인데, 이제 제가 무리하게 이제 자명을 하면서 숨 참고 숨을 쉬지 않고 수영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걸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일을 겪고 더 안전한 다이빙을 추구하면서 다이빙을 계속 하고 있어요. 남들은 미친놈이라고까지 또 얘기를 하고 그랬었죠. 저도 이제 조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이빙 강사가 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레벨이 올라가고 홈다이버가 되면서 더 많은 다이빙 경험들이 쌓이고 질문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텍 다이빙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뭐 프리다이빙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뭐 이 장비는 어떠냐 여쭤보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하는 다이빙은 레크레이션 다이빙이에요. 텍 다이빙이랑 좀 차이가 있는 다이빙이고, 또 프리다이빙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어보셨을 때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잘 하고 계시던가 아니면은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들을 소개를 시켜 드리든가 해요. 왜냐면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제가 강사라는 이유로 알지도 못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막 회사들도 너무 많고 종류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써본 기준으로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이빙 이야기를 하니까 참 다이빙을 가고 싶네요. 예. 다이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하고 재밌고 즐겁고 더 많이 다시 공부하는 그런 강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못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정리되면은 3부 찍을까? 일단 2부에서 마치도록 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